한덕수와 국힘, 국무위원과 여당이라는 자들이 대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지 묻고 싶을 정도입니다. 국회 내란특위에서 내란 공범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떠오르자 한덕수는 당황해서 말만 빙빙 돌리다가 결국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끝까지 변명하려고 해봐도 이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힘은 아예 상황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까지 저버리고 그냥 나가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국힘이 이러는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의 내란 공범들이 스스로 자백하기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한덕수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6인과 국정원장을 좀 먼저 따로 불렀지 않습니까? 네,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은 없었던 거고 그 상황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하신 것이 맞죠? 그 문제는 제가 대통령님께서 정확히 마음속에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을 네, 그래서 어쨌든 알고 국무회의 있다고 한 소집을 것은 건의하신 것은 총리가 맞으시죠?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나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그걸 건의한 통해서 것이 총리가 맞으시냐고 네, 여쭤본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네. 네. 그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에 국무위원들의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라고 진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헌재에서 이제 증언하실 때 그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조서에 서명 날인했다라고 인정도 하셨고요. 실제로 사인을 받지는 못했지만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사인 정도를 남겨두려 하셨던 것은 맞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도 그렇게 할 생각이 없고 그렇게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하신 것은 제가 한 건 아니시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저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안 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누군가 사인을 받으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도 네, 그리고 거기에 총리께서 그거를 말리거나 하지는 않으셨고요. 아니 저도 사인을 안 했으니까. 네. 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때 그 강희구 부속실장의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서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부속실장에게 전화해서 없던 것으로 하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윤곽근 변호사의 질의 내용에서 나온 건데요. 총리께서는 헌법재판소 증인석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속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다라고 하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의 지시라고 우선 하던가요? 제가 대통령의 그런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 부서나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국회에서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요, 비상계엄 총리님께서 비상계엄 헌법재판소에서 사후적 서명을 했다. 근데 다만 8일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없던 일로 하자라고 다시 전화를 했다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해제 후에 12월 6일입니다. 강희구 부속실장이 전화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소지하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2장 중 어떻게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서 받았는지는 총리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속실장이 한 장을 부속실장이 서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냈고 총리님 강 실장이 총리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여쭤보는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시면 좋겠고 나중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을 요청하기 대통령의 때문에 지시로 총리께서 서명을 요구받았던 것이 5일이고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있지도 않은 사실이 있었다라고 인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닙니다. 강 실장이 제가 준 한 장의 비상계엄 선포문 거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윤곽근 변호사가 정확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로부터 하루가 더 지난 12월 5일 저녁 부속실장이 계엄 선포문을 하나 기한을 해서 출력해서 총리와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다음 날인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는데 12월 8일 총리께서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사후에 문서를 갖추는 것이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고 하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윤곽근 변호사가 물어봤고 그러니까요. 총리께서 여기에 네 기억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그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했고 네, 서명을 그리고 하셨죠. 서명을 한 거는 근데 그것이 위 문서가 하고 그 생각해서 위 문서가 제가 나중에 소지하, 철회를 하신 거고요.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한 파일에 겁니다.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국무총리까지의 회동에서 한동훈 대표가 직접 대통령에게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해서 항의했던 시점이면서 그러면서 정치인 불법 체포 시도에 대한 정황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엄에 지금까지 반대한다라고 하는 총리님의 말씀대로라면 불법적인 계엄에 대한 사후 공문서 조작에 대해서도 당연히 서명 자체를 거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해제 후에 그런 거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당시 제가 사인할 때 그 겉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총리께서는 서명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그 문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서가 맞다 하는 의미에서 서명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8일에 그리고 사후에라도 그런 거를 서명하는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 실장에게 위 문서의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 그 요청을 네, 했고 8일에 서명 취소를 강 실장은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총리님, 제가 수사기관에 상세히 위원장님, 진술했고 질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해야 되죠. 물으시니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서명은 그 내역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명하십시오. 사항하고는 전혀 8일 서명 취소에 대해서 부속실장하고 통화한 시간대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7일 아니면 8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네. 시점이면 그래서 이거는 수사기관에 종근 등의 수사기관에 양심 제가 고백이 이어지면서 계엄 관련해서 불법이고 위헌적인 정황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났던 시점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사후 공문서 조작까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우셨던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철회한다고 전화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제가 판단했고요. 그렇죠. 따라서 적절치 않다고 제가 이걸 판단하셨죠.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지금까지 나머지 말씀하시는 것을 한 장의 들어보면 선포문은 수사기관에 세 제출했습니다. 번의 가짜 국무회의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대통령의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열었던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국무회의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것, 세 그거는 번째가 계엄 선포문을 그거는 제가 아닙니다. 사후 조작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 서명을 하셨던 아니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를 그리고 만들지 이것이 마세요. 부적절하다고 취소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사후 공문서 조작의 부적절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이미 총리께서는 계속해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 세 번의 순간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도 답변할 시간을 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앞에서 말한 이분들. 세 번의 순간마다 총리께서 일관되게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가짜 국무회의를 꾸미는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까지도 계속된 겁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사후 서명 부분은 국무총리께서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심각한 내란 가담 행위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계엄에 반대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답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사후 조작을 위한 서명을 했었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에서만 진실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국회에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씁쓸합니다. 40년 넘게 공직자로서 지내온 세월이 지금 이 자리에서 거짓말과 변명에 묻히고 있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계엄 이후부터 계엄 관련 문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이 아마도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말 못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에게 숨기고 계셨던 사건 자, 마무리해 주세요. 있습니까? 예, 네, 제가 좀 답변할 총리, 시간을 예. 조금만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우선 대통령님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제가 사후적으로 부서를 한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비상계엄 해제 후에 강의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받은 문서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지고 있었던 두 장 중에 한 장을 강 실장한테 보내주었고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표지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는 상태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강 실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 수사기관에 상세히 이 내용을 진술했고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도 수사기관에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그 증인 신문에서 질문을 받은 내용은 사실은 실제하고는 다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회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란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벌써 87일째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2월 31일 첫 발을 떼었습니다. 악종 고투를 펼치며 지난 여정을 보낸 60일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차례 기관보고 5차례 청문회, 2차례 현장 조사를 거치면서 비상계엄 당일은 물론 전후 맥락까지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내란 가담자들은 거짓과 선동으로 진실을 가리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해차를 거듭할수록 진실은 선명해졌고 거짓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깨어있는 양심이 행동할 수 있는 발언대였습니다. 내란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란을 옹호하며 대한민국 헌정과 시스템을 전반 부정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죽지 않고 기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에 들이닥쳐 헌정을 짓밟았습니다. 5,200만 국민은 물론 80억 세계인들이 생중계로 목도했음에도 저들은 여전히 진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진실만이 사실입니다. 참된 사실만이 온전히 진실로 남기 위해서는 오염된 권력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그 동조 세력은 거짓과 선동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 계몽령이나 경고성 개헌 같은 해괴한 궤변은 우리의 소중한 민주주의를 해치고 공동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야를 방문한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은 부단한 노력과 국민들의 끊이지 않는 관심이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담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다음의 과제는 더럽혀진 제복의 명예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오직 사명감 하나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이들입니다. 12.3 내란이 남긴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또다시 국민의 군대와 경찰을 권력의 사회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시민이 권력의 도구로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이 오명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소극적 저항, 양심선언 등 다양한 형태로 내란을 저지한 참 군인과 경찰이 트라우마를 딛고 계속 공익에 복무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관용을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란에 적극 참여, 책임 회피를 위한 진술 번복, 그리고 거짓에 거짓을 반복한 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단 1분 1초도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엄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눈앞에서 우롱하고 탐욕에 빠져 내란의 부역과 은폐에 가담한 부역자에 대해서는 국민과 역사가 무관용의 철퇴를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심야 시간에 무도한 권력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민주주의와 국회를 지키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서여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원활한 진행에 협조해 주신
한병도 한기호 간사님과 김성원 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그리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나없이 험신해준 우리 의원님, 언론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행정실 직원과 보좌진 여러분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속기사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호 기획관실도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12.3 내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자리하며 사전에 확실히 이걸 알고서 또 제대로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민의 일상과 일선 군인과 경찰의 명예를 지켜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정치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루어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선에서 헌신하신 우리 군인과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갖고 더 당당히 일선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정치를 책임진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그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회의장을 박탈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마지막 까지도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끊임없이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왔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역할을 왜 합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죠. 거기에 덧붙여서 해유서를 계속 가짜뉴스를 유포했죠. 저가 각종군을 해유했다느니 박선원 의원이 홍장훈을 해유했다느니 마치 그것이 괴담이고 그런 거죠.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국민의힘의 태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보수를 포기했습니다. 보수 정당으로 명칭이 돼 왔었는데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헌정 질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헌정 질서를 깨뜨리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하고 대변하고 이런 것은 스스로 보수 정당을 포기한 극단 정당, 극우 정당임을 스스로 자임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고발 인원을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최소로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어떻게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야당 위원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의 태도로 봤을 때는 내란은 지속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